안녕하세요. 투자자 쭌민입니다. 오늘은 세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을 믿는, 미국의 우상향을 믿는 TQQQ, 줄여 TQ와 UPR로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확실히 혜자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TQ 기준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고점에서 물린 게 아니었어도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마이너스 99.99% 폭락으로 현재까지도 계좌 회복을 못했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는 마이너스 86%의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약 4년 정도 지나야 계좌가 양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나스닥은 약 14% 하락을 했고 TQ는 약 40% 폭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솔직히 고통스럽긴 했지만 견딜만은 했던 폭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나스닥이 추가로 6%만 더 하락해서 총 20% 폭락했고 TQ가 60% 폭락해서 지금처럼 단기간에 큰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면 혹은 그 이상의 폭락이 왔거나 거기에 세배 레버리지에 몰빵했고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던 현금도 일찌감치 추가 배수를 해버렸다면 멘탈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10년 장기 투자 이거 여윳돈이 넘치는 분이 아니라면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여유가 없고 중간중간에 큰 비중의 현금을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 세배 레버리지 같은 ETF에 투자할 때는 고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든 본인의 한도 내에서 넉넉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때나 이번 폭락장에서 고점에서 타이밍 맞게 탈출하신 분 거의 없을 것이고 폭락을 그냥 그대로 맞은 개미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세배 레버리지를 장기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더더욱 탈출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폭락이 시작되면 60일선이나 120일선 때 추매를 시작하거나 심하면 그때 추매를 완료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TQ 차트를 보시면 보라색이 121선, 밑에 녹색이 200일선입니다. 최근 10년을 봤을 때 200일선이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약 1.5년에 한 번씩은 찾아왔고 200일선에 걸치는 정도의 조정도 1년에 두세 번씩 주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급하게 추격 매수할 것 없이 기다리면 무조건 큰 하락은 찾아오고 이럴 때도 보수적으로 추가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폭락이 찾아왔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을 때입니다. 기다리다가 지금의 저점에서 풀매수했으면 도대체 수익률이 얼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렇기에 주식시장에서 롱런하기 위해서 또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현금 보유는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10%든 40%든 보유해뒀던 현금으로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2배, 3배 지수 기반 레버리지는 확실히 마진콜, 반대매매가 나오고 개미들 패닉셀 나오고 공포지수 최소 35 이하 지수 돈방 폭락으로 최소 200일선이 뚫린 시점에서 매수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제가 3배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2배 레버리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만 2배 레버리지는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추가 매수 타이밍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 2배, 3배 레버리지들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 새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 그래프는 TQ이고 이건 UPR로 이건 QLD입니다. 개별주로 보자면 보통 가파르게 오른 종목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합니다. 때문에 솔직히 2배, 3배 레버리지 ETF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몇 배, 몇십 배 수익이라는 데이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상승세가 꺾이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2배, 3배짜리 ETF 장기 투자를 위한 멘탈 관리와 롱런을 위해서는 현금 확보나 해칭할 만한 다른 종목 보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가파른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옵니다. 갑자기 일어난 붐은 또 금방 식습니다. 이 레버리지 투자 방법 또한 지금 어찌 보면 탐욕이 만들어낸 유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키움증권 매수 매도 순위를 보면 레버리지 ETF들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10위권 내에 3개 레버리지가 6개나 됩니다. 연간 매수 매도 순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에 꽤 그럴싸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식은 오랜 실전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의 큰 위기를 겪고 오래 주식을 해온 분들 치고 레버리지 상품 일정 기간 수익 매매는 할지언정 장기 투자 보통은 하지 말라 하고 추천하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냥 그분들 입장에서는 경험이 만들어준 상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평상시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방어를 꽤 잘 해줍니다. 그 안에 포함된 개별주들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 전체 패닉셀 폭락에서는 눈 깜짝할 새에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대응하기 힘든 짧은 시간입니다. 저도 미국의 우상향을 믿기 때문에 세배 레버리지 투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항상 큰 사고는 예기치 못했을 때 한 방에 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리스크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질문글 남겨주셨는데 양도세 관련 계좌 3개를 운용하면 기존 계좌에 만약 애플 수익률이 50%라고 했을 때 새로운 계좌에 애플 매수를 해서 10% 수익 보고 매도를 하면 기존 계좌에 추가 매수를 해서 매도한 것보다 당장 양도세가 적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그래프 차트는 트레이딩 뷰라는 사이트에서 봅니다. 오늘 2월 2일 새벽 장초에 저는 크리컷 보유비 중에서 절반 약 1500주 정도 매도하고 곧바로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 700주 매수했습니다. 크리컷은 플러스 0.8%일 때 매수했고 SOXL은 마이너스 2.8%일 때 매수했는데 크리컷은 마이너스 1.5%, SOXL은 플러스 2.98%로 장마감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매도 매수로 약 8%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크리컷은 많이 아쉽긴 한데 단기간에 반등 확률이 좀 더 확실해 보이는 SOXL을 매수했습니다. 크리컷은 폭락장에서 크게 하락 안하고 해칭해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지수 폭락이 왔을 때 확실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할 때 항상 짧은 시간 안에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2년에는 다들 자산이 불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